안녕하십니까,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떠셨나요?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요런 소식이 있습니다. 혈뚫리자 삼성전자 쓸어 담은 외국인 9만전자 돌파 기대라는 뉴스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이런 뉴스는 뭐 아시다시피 거의 필패죠, 필패. 하지만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외인이 지금 엔비디아 호재에 삼전을 8천억 정도 줍줍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삼성전자 하면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뭐 대표한다는 게 정말 뭐 얼굴 간판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코스피 시장과 같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이것만 봐도 정확히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고점을 찍지 않았지만 삼성전자는 고점을 찍고 떨어졌습니다. 보이시죠? 딱 정확히 같은 시점인데 삼성전자가 먼저 고점을 찍고 떨어졌어요. 즉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종목이다 라고 일단 요약하고요. 자, 지금 이 코스피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죠? 그 상승 추세를 그리던 전 고점을 뚫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코스피는 어떻죠? 코스피는 아직 못 미칩니다. 거기에. 즉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즉 코스피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 움직임을 삼성전자가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걸 일단 체크할게요.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있는 거죠.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는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있다. 코스피 움직임이랑 묘하게 같죠, 이건. 그래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다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엔비디아가 상승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승한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지만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시장 자체가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라는 외국인의 움직임이 드러난 겁니다. 그 정도만 체크할게요. 매치를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움직이는 삼성전자의 특징에 따라 요거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 볼 만한 게 우크라이나에 기회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약 520조 원을 넘어설 거다. 이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지금 많이 그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부터 시작해서 공장, 뭐 기타 등등 기간 산업까지 전부 다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 나라의 원조가 들어갈 거고 그런 비용들이 모이겠죠. 그 규모가 520조를 넘어설 것 같다. 뭐 혹자들은 960조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이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SY 종목 등등을 미리 매수해 놨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어떠한 테마랑 계속 겹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남북 경협으로 2018년을 완전히 그냥 강타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막 그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하고 만나서 악수하고 막 난리 쳤잖아요. 뭐 제3의 중립 지역에서 만나면서 계속 뭐 경협이 어떠니 저떠니 뭐 그때 뭐 아난티 막 짐 로저스 온갖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스타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예를 들면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그때 장난 아니었죠. 지금은 제가 모으고 있는 단계인데 현대건설은 주봉으로 봐야겠다. 이때잖아요. 이때 2018년 이때 현대건설이 27,000원 하다가 7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 큰 종목이 남북 경협이라는 이유로 거의 한 4, 5배 올라간 거죠. 3배, 4배, 5배. 다른 기타 중소형주들은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 때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요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경제 규모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2차 전진이 뭐 초전도체니 이런 막 온갖 것들이 막 상승하는 거 보면서 배가 아픈 단계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요런 테마는 미리 선점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170조가 어떠니 저떠니 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규모의 대형 테마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종목들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미리 말씀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단기 트레이딩부터 하고 이번에 매수를 하고 들어앉아 있습니다. 요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전고점을 돌파했다. 왜? 라는 거죠. 왜?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를 넘어서서 갭 상승으로 지금 거래량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여기 주황색 보이시죠? 이 주황색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건 바스킨 매매라고 하죠. 외국인 기관이 미리 양을 정해놓고 쓸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돌파 이후에 쓸어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갭을 지켜주지 못하고 힘없이 흘러내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봐야겠죠.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권에서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는 좀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SY 방금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요. 이건 제가 꽤 오래전부터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매집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매매 마크가 드러나 있지 않은데 사실 요 흐름에서 끝난 거죠. 여러분들 요런 건 좀 집중해야 돼요.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 기나긴 하락의 끝을 알리는 흐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가면서 매집을 한 거죠. 이런 게 대표적인 매집봉입니다. 매집봉이 발생했었고 그 뒤가 언제죠? 지금 2020년에 매집봉이 발생하고 약 3년을 횡보했습니다. 약 3년을 횡보하다가 다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테마를 엮고 있어요. 거기에 이 종목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미 우크라이나 가서 MOU를 맺었다고 하죠. 그럼 얘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테마가 발생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SY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뭐 인생을 걸겠다 이런 분들은 좀 이런 종목에 접근하시면 안 돼요. 테마주 최근에 막 상승하는 거 보면서 내가 왜 저기 인생을 태우지 않았지? 라는 후회를 하시겠지만 절대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요런 테마주는 소량으로 조금씩 담으면서 몇 배 올라가는 걸 좀 기대할 수 있는 테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Y는 이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하락할 때마다 계속 담았어요. 보시다시피 에코프로도 제가 수익 실현화가 나왔잖아요. 수익 실현을 좀 크게 하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매도를 했죠. 지금 매도한 다음에 보시면 여기 지금 아일랜드 갭이 발생했어요. 여기 아일랜드 갭. 요 아일랜드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일랜드 갭이 뭐죠, 여러분? 여기 상승 갭이 발생하고 횡보하다가 하락 갭이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이 아일랜드 갭이 간단하게 의미하는 건 물렸다입니다. 물려있다 지금. 여기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횡보할 때 이거 횡보하는데 상승할 것 같은데 전고점 뚫을 것 같은데 이런 뉴스들과 네이버 게시판에 글들을 보면서 다들 매수에 들어왔겠죠. 하지만 갭 하락을 해서 지금 에너지가 엄청나게 폭발해 버렸습니다. 여기서는 급락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급락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2차전지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폭락하진 않을 겁니다. 폭락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물량을 넘길 거면 여기서 막 폭락을 시키면서 망가뜨리진 않겠죠. 하지만 상승의 흐름이 조금 더뎌진 건 사실이다입니다. 이건 제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유효한 매수 타이밍을 주면 전 단기 트레이딩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겁니다. 이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대형주기 때문에 또 안정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건 뒤에서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얘는 이제 공매도 잔고를 체크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제가 지금 다 팔지 않고 홀딩하고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하지만 아직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갭 상승하는 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갭 하락을 하면 똑같습니다.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제가 비중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건 종가를 보고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는 계속해서 이끌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주봉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봉으로 보면 지금 예전에 이 말도 안 되는 고점을 찍고 지금 몇 년을 하락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형님도 이걸 손절하고 나올 정도로 답이 없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얘들이 갑자기 리튬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평단가가 이쯤 돼요. 지금 이쯤 됩니다. 조정을 크게 보이고 다시 이 전고점을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전고점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작전주를 이끌어가는 세력이에요.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이 이 큰 종목을 막 그렇게 휘두를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가진 주체가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이 수많은 개미들이 물려있는 상황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던 물려있던 개미들은 어떨까요? 내가 지금
나 이 종목이 뭐 있는지도 몰랐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18년이 지나고 나서 17년이 지났죠. 16년, 17년이 지난 다음에 본전이 온 거예요. 화폐 가치는 달라졌겠지만 일단 이 종목의 본전이 온 겁니다. 그럼 전부 다 팔고 나가겠죠. 전부 다 팔고 나가는 게 지금 2단계인 거예요. 근데 급락을 하지 않고 여기서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과 매매 동향만 봐서는 이 전고점까지 온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힘없이 무너진다? 그러면 꽤 오랜 기간 횡보할 거예요. 그런 좀 실수는 제가 하지 않을 거고, 여기 상승했는 전고점 부근에서 수급을 계속 보면서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제가 전량 수익 실현을 했으나 포스코홀딩스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전고점을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해서 신성 델타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면 저 같으면 손을 대지 않는다입니다. 지금 5일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선 단타만 유효한 거예요. 여기서 갭 상승을 해서 5일선 위에서 시작하면 또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죠. 이건 부지런한 사람들만 단기 트레이딩에 들어갈 수 있는 매매고, 차라리 이런 종목은 21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도전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된다. 초전도체는 뭐 유망한 섹터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지금 당장 실현되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셀트리온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인데요. 지금 셀트리온은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얘가 요거 전저점을 깨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트랩 스윙이 발생한다면 저는 좀 공격적으로 물량을 늘려볼 용의도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농심은 제가 소소하게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산 거를 여기서 물량을 좀 줄이고 하락한 다음에 상승할 때 다시 담았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했고 지금 이제 트랩 스윙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다시 상승한다면 꾸준한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농심은 좀 지켜보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랑 똑같습니다. 이 전고점을 다시 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물량을 털어버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 전고점을 한 번은 더 도전하겠죠. 예, 그런 걸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 제가 AI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여기 하락을 기다렸다가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 상승을 못하면 이거 무조건 하락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아마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갈 거다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솔트룩스 똑같습니다. AI 관련주예요. 제가 AI 중에 챗 GPT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힘없이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어요.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고점을 뚫은 다음에 기다렸죠. 언제를? 하락할 때를요. 하락할 때 기다려서 매수를 했고 지금 전고점을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중천정을 형성할 수 있겠죠. 제가 현재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던 게 이때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때가 아니고 요때쯤일 겁니다. 요때쯤일 거. 과연 솔트룩스는 상승할까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또 똑똑한 현자님들이 상승한다에 베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였죠. 왜? 여기서 헤드앤숄더를 그렸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헤드앤숄더를 바로 아실 거예요. 자, 완벽하게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반등을 시작하죠. 이게 뭐죠? 속임수 캔들인 겁니다. 속임수 캔들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매집했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이 25,000원대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지금 현재 2배도 오르지 않은 시점입니다. 과연 여기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세력들도 매집을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매집을 한 이유가 결국 2배 정도밖에 안 튕구려고 이런 매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챗 GPT는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 기술입니다. 거품이 아니고. 챗 GPT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요 솔트룩스나 코난테크놀로지 등 챗 GPT 관련 종목들은 하나쯤은 대박이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코난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마임 AI 같은 종목들에 대한 미래 비전이나 그런 것들은 특집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줌인터넷도 챗 GPT나 AI 관련해서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얘도 계속 하락할 때마다 매집하고 있습니다. 하락할 때마다. 이 정도에서 계속 매집을 했어요. 특히 거래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왜 하락할 때마다, 특히 전고점에 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 하겠죠. T로보틱스. 제가 로봇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이건 제가 크게 수익 실현하고 나온 건데요. 거의 한 300% 정도 되죠. 예. 300%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얘는 좀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매도한 겁니다. 더 끌고 갈 수도 있었지만 더 나은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 거예요. 매도를 하고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쪽은 거의 AI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데일리로 좀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의 기술적 분석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설명하는 중심으로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 이런 종목 좀 보고 싶은데요.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